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페리먼트를 셋업하고 원하는 셀을 솔팅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DFX 멜로디 장비는 대부분의 기능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익스페리먼트를 만들고 설정하는 기능 역시 매우 간편합니다. 장비 스타트업 과정이 끝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익스페리먼트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만일 스타트업 과정 없이 바로 익스페리먼트 설정 창으로 오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를 사용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익스페리먼트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할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먼저 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이름과 관련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제작하는 이 익스페리먼트가 자주 사용될 예정이시라면 이 Use as Experiment 템플레이트를 체크해서 익스페리먼트 탭을 클릭했을 때 상단에 리스트업이 되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샘플의 템퍼레이처를 설정하는데요. 샘플이 로딩되는 로딩 챔버의 온도를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솔팅 작업 시에는 셀이 액티베이션 되지 않도록 4도씨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 실험에서 사용할 형광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플루로크롬 앤 라벨 창을 보시면 현재 이 장비에 설치된 레이저와 디텍터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실험에 사용될 디텍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디텍터에 내가 사용할 원하는 형광이 없다면 앞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형광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형광을 선택하신 후 오른쪽에 각 형광에 대한 타겟, 마커를 입력해 줍니다. 익스페리먼트 디자인이 완료되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택된 디텍터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점입니다. 즉 선택되지 않은 디텍터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고 분석 중이나 분석 후에 다시 열어서 확인이 불가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세팅 시에 잘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모두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뷰 데이터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뷰 데이터 탭은 샘플을 로딩해서 세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곳인데요. 위쪽에는 샘플을 로딩하고 분석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이퀴지션 대시보드가 있고요. 이곳에서 샘플 튜브를 챔버로 로딩하거나 샘플 리딩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해서 초당 세포가 읽히는 수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플로우 레이트는 1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세포 샘플을 러닝할 때는 세포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1에서 30 사이로 세팅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워싱을 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흘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명령값을 바탕으로 샘플이 리딩되는 상황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샘플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조건과 저장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솔팅 시에 샘플 튜브에 샘플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온, 오프 버튼을 통해서 챔버 내 라이트로 튜브의 상태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장시간 솔팅을 진행하다 보면 튜브의 세포가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딩 챔버의 에지테이션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 가장 위에는 레코딩된 데이터가 저장돼서 축적되는 곳이고 저장된 데이터 파일을 FCS 파일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 장비는 형광간 스피로버에 대한 컴펜세이션 값 역시 저장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컴펜세이션이 수행되는데요. 이곳에서 업데이트 컴펜세이션 버튼을 사용해서 필요시에 컴펜세이션 값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된 컴펜세이션 값은 이 익스페리먼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 익스페리먼트를 복제해서 템플레이트로 사용하셔도 업데이트된 컴펜세이션 값이 적용되게 되고요. 뉴 익스페리먼트를 만드시면 FCB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세팅된 업데이트되지 않은 컴펜세이션 값이 그대로 다시 적용되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플랫에서 설정한 게이팅 정보들이 보여지는 파퓰레이션 하이어라키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중앙에는 리딩된 샘플들의 플랫이 보여지는 곳인데요. 이 위에 스레숄드 스캐터 셋업 부분에 솔팅을 위해 기본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들에 대한 플랫들이 미리 세팅되어 있습니다. 앞쪽부터 셀 데브리스나 그 외 분석이 무의미한 아주 작은 입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분석되지 않도록 설정해주는 스레숄드 조절 플랫이 있고요. 그 옆에 메인 파퓰레이션을 지정해주는 스캐터 플랫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두 개 플랫은 싱글렛 게이팅을 위한 플랫인데요. 여기 더블 디스크리미네이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 싱글렛 게이팅 플랫이 기본으로 세팅이 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팅은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 특성을 관찰하고 또 높은 퓨리티로 솔팅이 되어져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싱글렛 게이팅 작업을 섬세하게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로 옆에는 샘플, 세포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기본으로 세팅된 플라틀 아래에는 원하는 플라틀을 추가하여 세팅하실 수 있고요. 또 맨 아래에는 세팅된 플라틀에 대한 수치적인 값들이 보여지는 곳입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익스페리먼트 셋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뉴 익스페리먼트 버튼을 눌러서 들어온 뒤 익스페리먼트 네임을 입력해 주시고요. 샘플 템퍼레이처를 4도C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샘플은 FITC와 PE 그리고 APC 형광이 태깅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형광을 관찰하기 위한 형광 채널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형광에 대한 타겟 네임도 입력해 줄게요. 다 입력해 주셨으면 뷰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샘플을 흘려주기 전에 먼저 필요한 플라트를 세팅해 볼게요. 저는 싱글렛 게이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블렛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체크된 상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FITC만 염색된 샘플을 솔팅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FITC와 PE가 서로 스피로버가 많이 발생하는 형광 조합이기 때문에 FITC와 PE에 대한 닷플랏으로 두 채널 간의 스피로버를 먼저 확인하고 FITC만 염색된 파퓰레이션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닷플랏을 선택한 다음 각각의 파라미터를 클릭해서 원하는 채널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APC 형광이 붙은 세포들을 솔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선택한 다음 파라미터 값을 마커 C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플랫 세팅이 모두 끝났으니 샘플을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팅할 샘플을 로딩 포트에 잘 탭핑해서 넣어주시고요. 로드 샘플 눌러서 샘플을 로딩합니다. 플라틀에 대한 이벤트들이 관찰되죠. 우선 플랫에 관찰되는 이벤트들과 이벤트 레이트 값을 보면서 플로우 레이트를 적절하게 세팅합니다. 그 다음 플라트를 확인하는데요. 먼저 FSC와 SSC에 대한 닷플랏에서 샘플의 파퓰레이션이 적절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각 채널의 볼테이지를 조절하겠습니다. 볼테이지는 각 축에 보이는 이 분홍색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에 플랫에서 셀 데브리스나 미세 파티클들은 보이지 않도록 스레숄드를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캐터 플랫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메인 파퓰레이션 영역을 지정해 볼게요. 기본으로 게이팅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팅된 게이트의 지정선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지정된 메인 파퓰레이션 영역 내 세포들에 대한 싱글렛 게이팅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SSCH와 W 플랫에서 W 값이 크지 않은 영역을 지정합니다. 아시다시피 W 값은 레이저에 세포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노출된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W 값이 크다는 것은 셀이 레이저에 긴 시간 노출이 되었고 이를 통해 세포의 직경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W 값이 평균 이상으로 긴 셀들은 하나의 세포가 아닌 2개 이상, 더블렛 혹은 어그리게이션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SSC 파라미터로 싱글렛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 SSC 싱글렛에서 또 한 번 FSC 파라미터를 통해 싱글렛 게이팅을 해줍니다. FSC에서도 마찬가지로 W 값을 이용해서 W 값이 평균 이상으로 큰 셀들을 제외하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형광값으로 솔팅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세팅해 놓은 플라트를 보겠습니다. 팩스 멜로디 장비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광 채널 간의 스피로버 값에 대한 컴펜세이션 값이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컴펜세이션 작업을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저장된 컴펜세이션 값이 아닌 분석할 샘플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직접 설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소스 좌측 하단의 업데이트 컴펜세이션 버튼을 통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디텍터별 형광 샘플을 각각 준비하셔서 소프트웨어에서 안내되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형광 플랫에서 솔팅을 원하는 부분을 게이팅 해볼 건데요. 먼저 FITC와 PE에 대한 닷플랏에서 FITC만 염색된 세포들을 솔팅하기 위해 플랫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게이팅 도구창을 클릭한 다음 원하시는 모양의 게이팅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있는 파퓰레이션 하이어라키에 방금 그린 게이트가 추가가 되고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게이트 네임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브라이트한 APC 영역만 솔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APC에 대한 히스토그램 플랫에서 게이팅 도구를 선택해서 APC 파지티브 피크 중에서도 밝은 쪽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 네임 변경해 주시고요. 만약 설정한 조건으로 분석 데이터를 남기셔야 할 경우 레코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의 레코딩 설정 부분에서 저장할 세포수를 지정해 주시고요. 저는 FSC 싱글렛 영역에서 5000개의 세포를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타트 레코딩을 클릭합니다. 샘플이 읽히고 있고요. 이렇게 레코딩이 완료되면 좌측 데이터 소스 부분에 생성된 데이터가 리스트업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정 버튼으로 데이터 네임을 변경할 수 있고요. 레코딩된 데이터는 익스포트 FCS 파일 버튼을 눌러서 FCS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세팅이 완료되면 셋업 솔트 탭으로 가서 본격적인 솔팅 조건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솔트 창에서는 샘플을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솔팅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솔팅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솔팅 포맷을 지정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팩스 멜로디 장비로 솔팅이 가능한 포맷으로는 튜브와 플레이트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튜브와 플레이트 포맷으로 솔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튜브입니다. 포맷을 튜브로 선택하고 볼륨을 선택합니다. 저는 2개의 OML 팩스 튜브에 솔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솔트 모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솔트 모드에는 퓨리티 모드, 일드 모드, 그리고 싱글셀 모드가 있습니다. 싱글셀 모드의 경우에는 플레이트 솔팅 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고요. 퓨리티와 일드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솔팅할 세포가 있는 드랍이 있습니다. 이 타겟 드랍 앞뒤로 드랍이 있는데요. 만약 이 앞뒤에 있는 드랍에 솔팅을 원하지 않는 세포가 있을 때 퓨리티 모드에서는 타겟 드랍도 받아지지 않아서 혹시 모를 넌 타겟 셀이 최대한 솔팅되지 않도록 하는 모드이고요. 일드 모드는 최대한 높은 수율로 세포를 솔팅하기 위해서 앞뒤에 넌 타겟 셀이 있어도 솔팅이 되게 됩니다. 샘플이 충분하고 염색이 무난하게 잘 되어서 솔팅할 수 있는 세포가 넉넉하시다면 퓨리티 모드로 솔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퓨리티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솔팅 튜브를 세팅하는 과정인데요. 세포를 안정적으로 솔팅하기 위해서는 솔팅 디바이스에 메디아를 미리 적정량 넣어두겠죠. 미리 깔려있는 메디아에 대한 볼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ml 단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500 마이크로리터의 볼륨일 경우에는 0.5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입력한 이니셜 볼륨을 제외하고 튜브에 받을 수 있는 드랍 수가 아래 넘버 오브 이벤트 부분에 표시되는데요. 이 수치를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솔팅 양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튜브를 선택하신 후 원하시는 파퓰레이션 하이어라키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1번 튜브에는 FITC 온리 영역의 세포를 3만 개 솔팅할 거고요. 2번 튜브에는 브라이트 APC 영역의 세포를 10,000개 솔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한 솔팅 디바이스를 장비에 장착해야 하는데요. OML 팩스 튜브용 몰드에 튜브를 꽂고 장비에 장착하기 위해 튜브용 어댑터를 장착합니다. 액세스 도어 아랫부분을 열어보시면 어댑터와 같은 모양의 홀더가 있고요. 홈을 잘 맞춰서 디바이스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솔팅 디바이스를 장착하실 때는 사이토미터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솔팅을 위한 세팅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솔트 탭으로 가서 본격적인 솔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정한 조건들에 대해 적용이 다 되어져 있고요. 로드 샘플 버튼을 클릭해서 솔팅될 샘플 튜브를 로딩 챔버로 로딩해 보겠습니다. 샘플이 디텍션 되고 있고요. 설정한 조건들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스타트 솔트 버튼을 눌러 솔팅을 시작합니다. 솔팅이 시작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솔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솔팅되는 결과값들에 대한 수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트 카운트는 솔팅된 누적량을 의미하고요. 솔트 레이트는 초당 솔팅되는 이벤트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efficiency는 선택 영역에서 얼마나 솔팅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인데요. 80% 이상의 값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efficiency가 너무 낮다면 플로우 레이트를 조금 낮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솔팅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솔팅 레포트가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된 레포트는 이 뷰 레포트 탭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PDF 파일로도 익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레이트를 사용한 솔팅인데요. 우선 솔팅한 플레이트를 장비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트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스플래시 실드를 장비에 먼저 장착해 주셔야 되는데요. 튜브 콜렉션 디바이스와 마찬가지로 액세스 도어 아랫부분을 열어서 홈을 잘 맞춰서 끼워 주시고요. 도어를 닫고 셋업 솔트에서 포맷을 플레이트로 선택해 주시고요. 웰 규격을 선택합니다. 플레이트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싱글셀 모드가 설정되고요. 여기 Enable Index Sort를 체크해 주시면 솔팅 후 각 웰에 솔팅된 이벤트들의 플랫넷 위치를 추적해 줍니다. 체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트를 디자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웰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된 웰에 솔팅할 파퓰레이션과 이벤트 수를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니셜 볼륨을 입력해 주시면 입력된 이니셜 볼륨을 바탕으로 각각의 웰에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수가 보여지고요. 참고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솔트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젝트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트를 장착시킬 수 있는 스테이지가 앞쪽으로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트를 장착시킬 수 있는 스테이지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장비를 정면에 두었을 때 좌측 맨 앞줄에 A1이 올 수 있도록 플레이트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액세스 도어를 닫은 뒤 소프트웨어에서 마찬가지로 로드 샘플을 눌러 샘플을 러닝시키고 스타트 솔트 버튼을 눌러서 솔팅을 진행합니다. 설정한 플레이트 디자인에 따라 솔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솔팅이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솔트 레포트가 만들어지고 레포트 네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셋업 솔트에서 체크했던 인덱스 솔트는 이 뷰 데이터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소스 부분에 방금 저장했던 솔팅 리포트가 있고요. 여기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인덱스 솔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팅된 웰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선택한 웰에 솔팅된 세포들이 플랫의 어디 부분에 위치한 세포인지 인덱스 솔트 기능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